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관 재성은 이제 사회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노는 사회다. 사회인데 그 사회의 특성이 뭐다? 내가 통제하는, 내가 통제하는 별이죠. 그러니까 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으면 내가 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명령을 이쪽으로 내린다 또는 지시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남녀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꼭 남자가 여자한테 명령을 내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기운을 내리면 여자는 그것을 받들어 수용해서 잘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는 의미, 뭐 갑기합이라서 이게 목이 토고 뭐 이래서 재성이 아니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남자가 좀 리드해야 이게 모양이 맞죠? 일반적으로 여자는 좀 남자의 이縄張리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좀 행복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는 또 반대로 자기가 그 집안의 그 영역을 지배해야 남자들은 행복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자가 돈이 많고 능력이 좋아서 그 남자가 여자의 눈치를 보고 사는 케이스들 있잖아요. 남자가 살림한다든지 아니면 여자가 직업이 없는데 직장을 부여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자가 더 큰 소리를 치면은 남자가 자기 필요할 때야 붙어서 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되고 자기도 조금 뭐가 생기고 그러면은 남자가 반드시 쿠데타를 일으켜요. 왜? 수컷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자기縄張리를, 동물의 세계 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가 이게 지배를 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로 산다니까요. 이 집안이 나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다. 어? 내가 이 집안에 큰 영향력이 있다, 기둥이다. 그게 진짜든 착각이든 간에 그런 게 있어야 남자가 그 집안을 유지하려 그래요. 그런데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바람을 많이 피죠. 바람을 필 기회를 찾죠. 능력이 안 돼서 뭐 못 피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능력이 생기면 반드시 바람을 피게 돼 있죠. 왜? 남자의 그게 본능이니까. 그래서 여자 잘 나가고 남자가 좀 여자 눈치 보고 살면은 그게 음양이 이제 화합에 안 맞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이제 그래서 그 음양의 화합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우월하지 않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관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금이 되겠죠. 뭐 신금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이제 관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부인이고 아버지고 이게 남편이고 이렇게 되는데, 남편이 자식이고 이렇게 되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그 브랜드예요. 브랜드. 어떤 브랜드를 갖고 살 거냐. 그 다음에 조직성이에요. 조직성인데 조직성 안으로 자기가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룰과 규칙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요. 룰과 규칙을 중시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 관이 강하다. 관이 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회 뭐 도덕 뭐 이런 걸 말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식상하고 반대죠. 식상이 만약에 정화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도덕 문화하고 반대죠. 이건 자율성이죠. 내 맘대로 하는 거. 반대로 이 관을 극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프리랜서 하는 게 낫다. 난 내 맘대로 내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법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관이 강하면 그 반대로 뭐 이런 규칙이나 도덕 이런 것들 지키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준법적인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입니다. 예. 반드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도덕이나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차 대전 나치가 이게 히틀러만의 작품이냐고. 응? 히틀러만의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나치가 2차 대전이 히틀러 혼자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히틀러가 어떻게 나치를 만들어서, 나치라는 것은 독일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독일 사람들은 도덕과 문화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억압을 많이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고 도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나 도덕이라는 것은 항상 올바르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질서, 나는 뭐 지금이 우리가 나치 시대다. 그럼 나치당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의 그냥 숙명이요. 예. 그렇게 활동하는 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의 그 존재감을 느끼면서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건을 사도 이름 있는 거, 브랜드 있는 거 산다고요. 아파트를 사도 레미안, 응? 이 편한 세상, 자이 이런 거. 컴퓨터를 사도 삼성 컴퓨터, LG 컴퓨터, 브랜드 컴퓨터를 사요. 물건을 사도 꼭 그런 걸 따져.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 관이 없는 사람은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안 따져. 그보다는 실용성, 가격 이런 것들을 더 따지죠. 아파트를 사도 아니 꼭 무슨 뭐 브랜드 아파트, 뭐 아이파크 이런 데 살아야 될 일 있어? 그냥 뭐 우리 식구 지금 내 식구니까 30 몇 평이면 되고, 그 다음에 교통 좋으면 됐고, 뭐 이런 거 따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기준이 다른 건데, 관이라는 특성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관이 이제 팔자안에 강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선호를 하죠. 예. 근데 관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관이 없으면. 예.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간섭을 해야만이 조직 생활에 이제 들어가서 조직하는 걸 좋아하고, 원래 없는 사람이 관을 만났다. 그러면 그때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가 이제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진취적인 능동적인 사람은 문화를 창조를 하고, 이렇게 글씨가 아직 마우스가 적응이 안 되네. 오랜만에 하니까. 문화를 창조를 하게 되고, 뭐 적극성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화에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종의 하여튼 지금의 문화라는 것은 뭐 자본주의 문화고, 그 다음에 IT, 휴대폰, 뭐 이런 이제 뭐 SNS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세상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서 살아가는 특성을 관이라고 한다. 관이 그래서 이게 천간에 하늘에 떴냐 땅에 떴냐. 자, 관이 하늘에 떠 있으면은 이거는 유명으로 쓴다.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회사가 유명한 회사거나 아니면은 내가 유명해지거나, 뭐 이런 식의 특성으로 쓰게 되고, 이제 지지에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실리적인 측면에서 관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니까
직장 다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관은 있는데 관이 천간에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할 가능성이 좀 적죠. 천간에만 있다고 하면 적죠.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적고 물론 이제 조건은 있어요. 관이 땅바닥이 없는데도 직장 생활하는 케이스의 조건이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기초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보통 땅에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이게 뭐 월령으로 월지에 이게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은 그냥 직장 생활을 일단 시작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쓰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을 해보죠. 인을 도장입니다. 도장인자.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R&D님, 예, 반갑고요. 설매이님, 어서오세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이 뭐예요? 결제권이단 말이에요, 결제권. 예? 결제권. 인감, 또, 결제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결제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투가 의미 있는 감투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인성이 있어야 이게 승진이 의미가 있다. 음악 소리가 계속 나죠? 승진이 의미가 있다. 예. 만약에 인성 없는 관성을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승진이 의미가 없는 그런 직종을 다녀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 직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먹으니까 뭐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실제로 그 승진과 상관없이 자기 실적이나 능력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승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무원 뭐 호봉 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대리 달고 부장 달고 이렇게 하면은 연봉 달라지는 거는 이제 인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팔자들이 이제 인성이다. 그래서 이제 도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뭐 문서화 말하는 거지.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부동산을 보는데 이제 부동산을 잡겠는지 안 잡겠는지 이걸 볼 때 꼭 인성만 쳐다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부동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도 재성하고 똑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도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는 뭐냐면은, 인성이라는 의미는 여기 보면 나를 생해주는 기본 바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도 되고 자기 부모도 되는데, 부모 되는데 뭔가 나를 후원해주는 거예요. 네? 후원해주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를 보증해주는 자격이 되는 거고 이런 건데,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도 그 성격에 따라서 부동산이 다른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왔느냐, 예?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걸 갖고 태어났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인성화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냥 내가 거기서 꾸준하게 내가 그걸 그냥 부동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그냥 저 내 땅이고 저거 내 건물이야, 저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기서 뭐 어떤 수익도 별로 나오진 않지만 내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인성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부동산, 내가 기획부동산을 해. 그래서 기획부동산을 내가 파는 사람이에요.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이게 땅을 하나 사가지고 막
막 쪼개져. 쪼개가지고는 지분 공유해가지고는 여기 오른다 그래가지고 사잖아요. 그때 내가 이걸 지금 팔고 있어, 하나를. 그럼 나한테는 그거 뭐예요? 이게 나한테는 식상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이. 그쵸? 물건은 부동산인데 저번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상품권 장사하고 돈놀이하고 그러면 돈이 식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그걸 가지고 내가 삶의 그 재료로 삼으면은 그게 식상이다. 야, 이 부동산이 이 사람한테는 식상화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자체에서 이제 재성이에요, 재성. 응? 재성 같으면은 여기에서 그냥 수익 창출이 돼. 내가 월세 받고 살아. 예. 월세 받고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나의 수입의 그냥 알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내 전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성은 인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돈은. 그러니까 인성을 부동산으로 이제 고정시키면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은 그냥 부동산이 이제 인성과 가장 닮았다. 왜?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도 이거 이제 하늘에다 띄워놓냐 땅에다 띄워놓냐에 따라서 하늘에다 띄워놓으면은 인성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자격, 에? 이렇게 자격증 우리 있잖아요. 자격 라이센스죠. 그 자격 학위 뭐 이런 거 학위 이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천간에 인성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학위 따는 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겠죠. 자기 팔자에 있으니까. 팔자 있는 건 좋아하고 없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인성이 그냥 땅에 있다. 예. 그러면은 학문이나 자격은 아니에요. 자, 학문을 가지고 먹고 산다. 이게 뭐예요? 선생, 선생은 직장 생활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루는 도구가 학문이죠. 학원 선생, 학원한다. 인성 쓰는 거죠. 학원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에 있는 게 되게 다른 거죠.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내가 쓰는 거고, 뭐 자격이 있다고 학위 있다고 뭐 이거 내가 당장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한테 내가 뭐 박사학위 있다. 박사학위 있는 것과 내가 대학에서 교수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어서오세요, 지혜님.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별이다. 나를 생해주는 별이고,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그동안 내가 식상과 재성을 통한 또 관을 얻고 관을 통해서 얻은 확보된 인성이란 말이죠. 응? 내가 인성이 왜 이게 학위가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전공할까? 에? 무엇을 통해서 어떤 가서 거기서만의 어떤 그 시험도 보고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그 학교에 뭔가를 얻게 되고 그 학교에서 규정하는 뭐 4년간 몇 학점 이상 따면 학위를 주겠다라는 것을 이수했다는 자격인 거예요. 이게 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거죠. 이런 거 없이 만약에 관 없이 재하고 인하고 합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하고 인하고 합할 수 있죠. 무게합으로 이렇게. 그죠? 무게합으로 합은. 이거는 권한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학교 다니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학비는 내고 공부는 안 해. 근데 이제 학교에서 졸업장은 줘. 이런 사람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돈 주고 샀으면 좋겠어. 힘들어. 그냥 공부가 싫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학교에서 뭐 몇 시간 수업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이거 교양 과목 이수해야 되고, 또 뭐 현장 실습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준하는 그 과정, 이 관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말해요. 거기서 정해놓은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물론 이제 제가 딴 지금 학위는 지켜서 딴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안 가면서 뭐 학교도 안 가면서 저 학위 받은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약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거 별로 하기 싫어요. 예. 자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예. 그냥 그 사람만의 방법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의 관점으로서 좋은가 나쁜가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뿐이죠. 예.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육친적인 얘기를 하면은 비경겁제는 비라고 하죠. 비는 이게 형제, 그 다음에 나한테 동업자 이런 걸 말해요. 응? 아, 편관 얘기 안 했구나.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식은요. 아따, 식자 참 멋있게 쓴다. 식은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요, 식은 남자한테는 이게 조모가 돼요. 조모, 할머니예요. 할머니. 여자한테도 할머니가 되죠. 여자한테도, 남자 여자 다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저기 누가 되냐면은 저기 이제 장모가 돼요. 장모.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여자한테는요, 조모가 되고요. 그 다음 자식이 돼요. 여자는 장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재성은요. 자, 남자는요, 아빠가 되고요, 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가 돼요. 처가 돼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요, 여자한테는 똑같이 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돼요. 시어머니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가까운 육친만 따지는 거예요. 조모, 조부, 뭐 장모, 장인 뭐 이런 거만 따지면은. 자, 그 다음에 관은요, 이렇게 딱 에어버리면 쉬워요. 관은요, 남자한테는요, 자식이 되고요. 자식이 되고 외조모가 돼요. 외조모가 돼요. 아, 여기 그러면은 그 남녀 공이 이게 외조모니까 남녀 공이 여기가 외조부는 여기가 해당돼요. 외조부 빠졌네요. 여자한테는요, 관이 남편이 되고요, 부가 되고요, 남편이 되고 똑같이 외조모가 되겠죠. 외조모, 할머니예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자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빠진 거 없나? 그 다음엔요, 인성은요,
인성은요, 남자 틀리지. 예. 일단 엄마가 되고요. 예? 자기 모친이 되고, 그 다음에 장인이 돼요. 장인. 아, 여자 얘기 빠졌다. 여자는요, 여자한테 여기가 시아버지가 돼요. 네, 시아버지가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모친이 되고, 그 다음 없나? 다 나왔나요?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뭐가 있을까? 이건 뭐 사회적인 관계는 여기 뭐 당연히 친구겠죠. 친구. 식상은 내가 저기 식상. 재성은 이거 이제 부하 직원. 하청. 뭐 선생으로 치면 제자. 그러니까 식상의 의미는 이거보다 조금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냥 뭐 이 수단을 만드는데 만나는 관계죠. 그러니까 뭔가 딱 확정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스치는 인간관계죠, 다. 수강생하고 제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수강생은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죠. 그 사람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내 물건 사가는 손님, 응? 손님이죠. 그 물건 사가. 이게 이제 인간관계죠, 보통. 이런 인간관계. 그래서 이거 뭐예요? 내가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죠? 서비스를 해주면 그걸 일방적으로 받는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식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은 뭐지? 관은 이제 그 위에 상사, 회사죠. 회사 관청. 그러니까 뭔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죠. 뭐 기숙사 같으면 사감 선생이란 말이에요. 예? 사감 선생. 사감 선생이 9시 10시 되면 불 탁 꺼버리죠. 예. 이게 이제 약간 관성이에요. 예?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이제 하여튼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때, 우리 그러니까 원청이죠. 회사를 치면 원청. 내가 하청이 되고 여기가 원청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냐, 내가 갑이냐 을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인성은 이제 어른,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 그 다음 선생. 선생 뭐예요? 나를 생해주잖아요. 그죠?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어른, 선생, 그러니까 뭐 선생, 교수, 하여튼 누군가와 만나서 이게 이제 뭐 친구라도,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후원을 해주거나, 후원자, 투자자, 가려지네. 투자자,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뒷배를 대주는 또는 나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를 이제 인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 저번에도 뭐 그 육친 제가 논문 하나 제가 쓴 거 올려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연애자평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일간별로 지천명리 몇 페이지예요? 223페이지 보면 일간별로 이제 6층 구성 뽑는 법 여기 쭉 나와 있고요. 일간대 이거는 지지, 지지예요. 뽑는 법 쭉 나와 있고 요렇게 이제 포도 알갱이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보기 편하시라고. 수일간은 뭐 어떻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관계성 이렇게 해놨고 보세요. 이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적어놨죠. 사주 해석에 있어서 그 대상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왓이다 무엇이냐, 응?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우다 하우.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만약 무엇이,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라 만약 무엇이 있다면 같은 것이라도 누구의 입장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내 자식한테는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 내 처한테는 남편이 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또 내가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볼 때 유튜버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육친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가면은 아버지였다가 저기 가면 아들이었다가 교회 가면 신도였다가 그쵸? 식당 가면 손님이었다가 바뀌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 고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따라서. 그래서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육친은 관계나 상황에 따른 대상 그 자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과는 무관하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 재성이 많다고 돈이 많은 것이라 재성을 다루는 환경이 다시 읽어볼게요. 만약 재성이 많다고 돈이 많은 이 문장이 이상하네. 이거 오타 못 잡았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만약 재성이 많다고 돈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재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재성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성이 많다는 건 아까 뭐라고요? 재성은 부하직원 다스리는 거 관리하는 거 그것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자평학에서 얘기하는 제다신약 사주예요. 제다신강일 수도 있죠. 제다신약일 수도 있고 제다신약 제다신강이 무슨 말이에요. 자, 재가 많은데 팔자에 자 재가 많아요. 근데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갑진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재성이니까 갑술에다가 뭐 미에다가 뭐 재가 많다고 쳐요. 재가 많다고 여기 또 뭐 진이고 자 이런 사주와 똑같은 제다신약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봐봐요. 제가 있는데 제가 진토의 근을 내리고 있어요. 이거 봄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간목이 강해 안 강해요? 강하죠. 자, 이런 케이스는 보통 자기가 사업해요. 응? 자기 사업하면서 직원이 많아요. 잘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다 안 써서 팔자를. 근데 이런 사주는 약해요. 그러면 사주가 베린 게 아니라, 에? 자기 사업이 아니고 남의 사업이죠. 그러면 직장에서 상사란 말이에요. 천간의 구조가 좋다면, 천간의 구조가 나쁘다면 물론 다 꽝이에요. 다. 예. 진짜 여자 좋아하고 껄떡대고 남의 돈이나 지키는 하급 관리란 말이죠. 근데 그런 몇몇 그 샘플 케이스를 가지고 제다신약을 다 나쁜 사주라는 식으로 묘사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예전에 그 뭡니까, 차관 밑에 서기관입니까? 하여튼 3급쯤 3급 맞습니까? 그쵸? 차관이 한 2급쯤 되는 거죠. 그런 분이 한번 사주가 제다신약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갑진에 여기가 뭐였더라? 미였던가, 하여튼 술이었던가 미였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또 여기 또 축이었던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라고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요. 사주가 제다신약이면은 이렇게 보다가 에이씨 치워버린다니까. 어떤 분이 제다신약 사주인데 아니 이게 자기 사주를 불러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옆으로 치워버리더래요. 사주 보러 갔는데. 예. 제가 많다는 거는 이제 그런 뜻이지, 그것을 기륭이나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지위, 재물의 크기, 높이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런 모습이다. 제가 많은 모습이다. 비겁이 많으면 비겁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갑진일간들 봐봐요. 자기 주관이 강한지 약한지. 갑진일간은 제가 약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사라고 표현했어요. 전사. 예? 그 예전에 우리 카페에 여전사라는 닉네임 쓰신 분 계셨는데 왜 저 여전사지? 그리고 어느 날 사주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갑진일간이시더라고. 아, 그래서 여전사시구나. 예. 그리고 막 되게 진취적이에요. 그리고 저 아는 갑진일간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난 갑진일간들은 되게 착해요. 근데 이제 뭐 봄이나 약간 좀 여름이나 이때 태어난 갑진일간들 엄청 세요. 그래서 이제 뽑는 거 얘기한다고 왔다가 그걸로 갔죠. 여기 다 이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6층 구분, 뭐 정의는 뭐다. 방금 한 얘기죠, 다. 예? 방금 한 얘기. 정의는 뭐 심리적인 것도 여기는 써놨죠. 예. 그러니까 백수건달이냐, 임대업자냐, 무슨 학자냐, 학원업하냐, 이거는 그 사람의 격과 운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격하고 운을 보는 법을 배워야겠죠.
여하튼 이제 뭐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 왜 그런지 이제 경험적인 거를 넘어서 학문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제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이게 보면은 이제 값을 그냥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이거는 일간을 뭘로 바꿔도 똑같아요. 일단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는 이제 대세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어, 자, 이런 이제 이건 그냥 부부의 합인 거예요. 부부의 합. 본인이고 처죠. 그러니까 부부의 합이에요. 그럼 나를 낳아준 게 나는 플러스잖아요. 난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죠. 나를 낳아준 게 개수, 인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엄마랑 결혼한 사람은 또 엄마랑 합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토죠. 무토니까 우리 아버지 편재, 우리 아버지가 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도 토고 처도 토고 아버지도 톤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처하고 같은 재성이냐? 네가 다스리는 아버지를 다스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재성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론은 말도 안 된다. 그거를 진지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명리 야건슨.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라는 게 그 뭔가 이렇게 쭉 어떤 학설이 있으면은 늘 격가지는 이렇게 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공부할 때는 이 이론 저 이론을 다 자기가 체험해 봐야 돼요. 도대체 그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걸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어떤 학자, 어떤 명리학자의 말이 조금 더 일리가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일리 있는 것들을 취용하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현실로 다 검증을 해보면서 실감을 해보면서 따져보고 생각해 가면서 일리가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책으로도 냈고 강의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제 얘기를 듣고 혹시 또 모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시 또 이론을 개척하시면 돼요. 예. 제가 개척한 이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가더라.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지를 낳아준 사람이 상관이잖아요. 조모. 조모하고 또 결혼 정립합했으니까 이게 조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이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자, 우리 엄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를 낳아준 사람은 누구예요? 개수니까 신금 아니에요. 여기 안 써놨는데 신금은 외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음이잖아요. 음이 음을 낳지. 그쵸?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관이 되잖아요. 정관이 우리 외할머니가 되는 거고, 병신아파하니까 상관이, 아니 식신이 우리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간관계의 도출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 처가 낳는 자식,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플러스를 낳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관이 아들이고, 마이너스를 낳았으니까 마이너스를 낳았으니까 이건 딸이다 이거예요. 그죠? 딸이다 이거죠. 그러면 아들이 나서 아들과 결혼하는 을목은 이게 며느리가 되겠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겁재잖아요. 아, 아까 며느리 얘기 안 했구나. 며느리는 겁재예요. 그러면은 병화, 이 지금 식상, 이게 지금 사위가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되죠.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럼 내 처를 낳아준 게 누구예요? 헷갈려 죽겠네. 내 처를 낳아준 게 여기로 갔네. 처를 낳아준 게 이 지금 장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식신이 상관이 장모가 되는 거고 편인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또 그러니까 내 이제 원래 혈통대로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내려가죠. 결혼해서 내 아들이 며느리가 또 난 아들이 다시 또 며느리를 또 얻어서 이거는 이제 손자죠. 손자 며느리죠. 손자 며느리가 또 자식을 낳고 또 그 증손주 자식이 증손주 며느리와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 볼까요? 한번 어디까지 가는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네 단계 내려왔죠. 그러면은 이 증손주 며느리가 또 정화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화생토, 토니까 무토겠죠. 자, 무토가 개수하고 또 결혼하겠죠. 증손주 며느리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왔어요. 5 왔어.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 다시는 개수가 또 누구를 낳아요? 갑을 낳잖아요. 아들을 또 낳으니까. 여섯 번째 오면 갑기합도해서 이거 딱 내 원래 자리하고 완성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오면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모든 육친이. 예. 우리 주역도 6개 효로 되어 있죠. 왜 6개 효로 되어 있을까? 순환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순환의 법칙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증손자 밑에가 뭐예요? 아니면 내 위에 증조부 위에 현조라 그러죠. 현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에너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내 밑으로 6대 밑에가 나하고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 길이 없죠. 그 사람 성격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잘났으며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도 지금 이 시대에 나와 6대면은 대충 한 20년씩만 하더라도 120년 아니에요. 120년, 요즘은 늘어났으니까 한 150년, 150년, 160년 전의 사람을, 우리 조상을 내가 알아? 그 다음 우리 점점점 지금 후손이 늦게 나는데, 그럼 요즘 35세, 막 이렇게 나는데, 그럼 30만 잡고도, 36, 18, 180년 후에 내 자손이 나하고 똑같은 놈이 어떤 놈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유리한 팔자인지 유리하지 않을 팔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사주라고 할지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쓰임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연예인 팔자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는 아무리 잘해봐야 광대 취급밖에 못 받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양반집에 태어났으면은 양반 자손이긴 한데 과거급제는 못하고 그냥 판소리 잘하고 남잔데도 가야금을 잘 타고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출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없죠. 조선시대 태어났다 뭐. 근데 요즘은 어때요? 기타 하나만 잘 쳐도 끝내주잖아요. 그죠? 연기 그게 다 예능적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강한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태어나니까 훨씬 더 대우받는 세상이 됐죠.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나는 지금 이러고 안 살 것 같아. 예. 예. 딱 조선시대 스타일이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 한때 상투도 들고 다녔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친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다 설명을 못 드리긴 했는데, 이제 저희 카페 그 기초 강좌 참고하셔도 되고, 예, 이 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초를 좀 다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결국은 이제 해석을 할 때 육친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육친은 그 대상을 지칭하기 위함인 거고, 그 대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예요. 자, 관이 많다. 그러면 관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직장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직업이 여러 개거나 아니면은 직장이 여러 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점이 많다는 거지, 우리 회사가. 이렇다는 뜻이고, 인성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식상이 많다. 여러 가지 재능과 수단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산다. 밥벌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떤 사람은 이제 일만 벌려놓고 추스리질 못해서 오히려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일을 크게 벌려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하모니, 음향의 조화, 이것이 어떻게 잘 어우러졌느냐에 따라서 관이 많은데도 고관대작이 돼서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관이 많아서 사람이 꼬장꼬장하기만 하고 하간 말찌게 직장도 여기저기 맨날 옮겨 다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유시연님. 늦으셨네요. 오늘은 강의 없으셨나 보네. 아니, 강의 끝나고 오신 모양이네요.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육친에 관한 것도 좋고요. 육친 외에 다른 것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여자 기준으로도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어요. 표가 여자 기준으로도. 예. 그러니까 남자 기준하고 여자 기준하고 뒤집어서 보면은요 딱 떨어져요. 똑같아요. 왜냐면은 남자 기준에서 만약에 이게 우리 엄마가 되잖아요. 그럼 여자 기준에서 이게 시어머니가 되는 게 맞잖아요. 이 시모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여자 기준에서는 모친이지만 남자 기준에서는 이게 장모가 되죠. 그죠? 여기 장모 이렇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정화가 둘 다 장모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이게 되는 거지. 뭐 여기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 저렇게 하면 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그 가족 관계가 정하면, 예를 들면 나한테는 뭐 증조부인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가 되고, 이게 정확하게 서로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기 좋으시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쓰인다. 요 표만 딱 갖고, 모르겠으면 표만 딱 프린터 해가지고 써가지고 프린터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놔가지고 이렇게 보고 얼른 생각 안 나면은 누구 덕에 사네, 요즘 누가 잘나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됐습니다. 예전에 또 이런 소리 대놨네요. 기존 육친설의 오류와 음양 오행적 육친설의 주장. 왜 이런 소리를 써놨지? 내 얘기는 하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한참 제가 열정 넘칠 때 뭐 썼던 얘기라 뭐 이렇게 뭐가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많이 썼네요. 열심히 쓴 흔적이 보이죠. 육친은 속성이 바뀌지 않아야 한다. 정관이 정관이 편관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면, 사주에 없으면 그 작용력도 없다고 판단하여 운기적 흐름만 관찰하면 된다. 반대로 편재가 많다면 아버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자부자라 하여 그 영향력이 분산되어 흩어짐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이건 좀 잘못된 얘기예요.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아까 좀 전에 했던 말씀이 정답이에요. 흩어진다기보다는 물론 분산되는 부분이 있죠. 분산이라는 의미는 맞는데 여기 이 글의 내용으로 봐서는 약간 부정적 느낌이 드는데 그걸 부정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긍정적이라고 봐도 안 되고 그냥 흩어져서 여러 개로 분산돼 있다.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못한 얘기. 정편 얘기 아까 안 했었죠. 인수가 천간에서 생하는 것과 지지에서 생해주는 차이 좀. 생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생이요? 누구를 생이요? 일간을요? 일간을. 아니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아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늘 천간 형이상자 위지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천수상 지수형 그러는데 천수상 이거는 자꾸 바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래.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늘에다 띄워놓을 만한 자격을 취득을 하고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걸 좋아하죠. 그 다음에 자꾸 자기를 도와줄 사람, 후원자를 찾아요. 후원자를 찾죠. 그래서 이게 기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성 강하신 분 오면은 힘들어. 상담하는 것도 1시간 동안 막 얘기하면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그러면은 근데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요? 예, 이렇습니다.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그런데 그럼 이제 다 되셨죠? 근데 딱 한 가지만 더요. 그게 말이죠.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계속.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빼가십니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지지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질적인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공부한 걸 바탕으로 또는 그런 뭐 나의 근본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한다든지 먹고 사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생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걸 내려야 되네. 이게 레이어가 내려가 있었네. 응? 이거 껐군요 내가. 그러니까 위에서 생 받는 거는 이제 자꾸 내가 그 후원 받을 거를 자꾸 인정받을 거, 후원 받을 거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힘줘서 뭔가를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관 평관 하는데 정평관 얘기 안 했는데, 정관 평관, 정관은 무슨 문관이고 평관은 무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정관은 뭔가를 함에 있어서 단계별로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예. 평관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평관은 좀 약간 특이성, 특이성을 보이는 거고, 정관은 되게 평범하고 도덕적이고, 똑같이 법을 준수하고 도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여기는 간첩 잡아가지고 일개 특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몰입하는 사람이고, 뭔가 실적 중심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순리를 지켜서 천천히 가자 이런 주의죠. 여기는 예를 들면 진짜 약간 느낌 자체가 선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근데 저 경찰서에는 선비 같은 사람 없냐고요? 있지. 검찰청에는 선비 같은 사람 없냐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동사무소에는 저 평관 쓰는 사람 없냔 말이에요. 있지, 당연히. 그래서 이 정관은 뭔가를 또 끝까지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평관은 일정 기간만 딱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딱 어디까지 탁 이런 게 있어요. 정관은 꾸준해요. 평관은 그것이 기복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관의 생활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출근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법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 따지는 사람은 평관이에요. 에? 정관은 나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키고 있으면 됐지. 뭘 그걸 그렇게 하느냐. 약간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운영을 해 가는데, 편관은 이제 약간 변칙적인 걸 좋아하고 정관은 정법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법이 꼭 좋다는 뜻은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평관 깔고 있었죠.
그 다음에 요즘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검사장,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편관으로서 출세한 케이스죠. 한방에 중앙지검장 됐다가 검찰총장 됐잖아요. 한방에. 그거는 이제 운에 따라서 정관 쓸 때 있고 편관 쓸 때 있어서요. 정관 쓸 때는 정관스럽게 살다가 편관 쓸 때 편관스럽게 살아요. 근데 정관만 있는 사람은 평생 정관스럽게 살겠죠. 혼잡돼 있으면 혼잡돼 있는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시, 자, 뭐 정의는 친모고 편의는 계모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정의는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또 정의를 쓰면은 계속 엄마 저 물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의 갈증이 꾸준하게 계속 드는, 은근히 계속 이렇게 드는 스타일 있죠. 은근하죠. 편관은 어떻게 돼요? 그게 이렇게 들었다 말았다, 들었다 말았다, 들었다 말았다. 학문적 갈등도 공부를 해도 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관은 정관을 쓰는데 이는 편인을 쓸 수도 있잖아요. 관을 쓸 때는 정관처럼 하다가 공부를 할 때는 편인처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도 정의는 뭐 정의는 편인인데 내 친엄마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인은 우리 엄마가 나를 그러니까 굉장히 돌봤다가 놔줬다가, 그러니까 신경 쓸 때만 써주는 엄마란 말이에요. 편인은. 정의는 꾸준히 계속 신경 써주는 엄마예요. 어떤 엄마가 좋아요? 정의 쓰는 사람은 편인이 좋다 그러고 편인 쓰는 사람은 정의 좋다 그러겠지. 편인은 약간 그래서 해줄 때 확 해주고 안 해줄 때 안 해주니까 파격적인 면이 있죠. 정의는 그리고 무슨 철학 공부고, 아니 편의는 철학 공부고 정의는 일반 사회 공부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나 정의 있는데, 정의 쓰는 사람인데 저는. 정의 쓰는데 왜 철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얘만 봐도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말을 이렇게 자기 이론을 채택하면 안 돼요. 몇 개 검증해보고 아니면 왜 틀릴까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그 구분이 어디 다른 데에 있는 거지 여기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제가 이제 20년간 검증해본 결과는 그거예요. 스타일의 차이예요. 스타일. 예. 정인이어도 엄마가 엄마 노릇 못하는 케이스 많아요. 편인이어도요 부모덕 넘치는 사람 많고요. 난 정인인데 부모덕이 좀 없었던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에? 난 정인인데 부모덕이 없었던 것 같다. 난 편인인데 그래도 그 정도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생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엄마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도 귀찮은 일이잖아요. 왜냐면은 모든 걸 다 밀착마크를 하면은 힘들죠. 예를 들면 엄마는 상관 쓰는데 자식이 상관 쓰는데 나는 정인을 써, 엄마를.
그럼 나하고 부딪히죠. 나는 엄마가 정인처럼 굴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자꾸 편인처럼 군단 말이에요.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아. 엄마가 상관이면 나도 편인성을 갖고 있어야 좀 서로 호흡이 맞을 거 아니에요. 파격적이고 변칙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개인 취향의 문제지, 개인 성향의 문제지, 정인이 좋고 편인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정인이 엄마도 뭐 나한테 잘해줄래야 뭐가 있어야 잘해주지.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돈 벌러 다니는데 나한테 어떻게 잘하냐고. 반드시 결핍이 발생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에 매몰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책에 있는 어떤 텍스트에 매몰이 되면 안 된다고요. 물론 글자 모르니까 처음에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그걸로 시작을 하지만, 그거를 현실 세계에다가 갖다 놓고 또 내 인생사에다 갖다 붙여놓고 그게 도대체 뭔가 다시 변환을 해서 자기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사주 공부는 많이 했는데 사주는 못 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응? 자팍다식 해줘. 자팍다식. 자팍다식해서 식자우환이 된단 말이에요. 응? 알긴 아는 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또 아는 것 많아서 아는 게 병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가 이 얘기하면은 이건 아니다 그러고, 저 얘기하면 저것도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뭔데? 자기가 사주 한번 풀어봐. 그럼 못 풀어. 사주 강의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선생님 제 것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절대 안 풀어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틀리면 틀릴까봐 무섭잖아. 틀리면 좀 어때? 그러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자기 안에 자신감, 자존감이 없으면 틀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